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스템 리더십.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 결국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장기적인 안목과 견고한 통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인내와 기다림의 철학,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 이에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마라. 인내는 무탈하게 오래감의 근원이요, 분노는 적이다. 새가 울지 않을 때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여버린다라고 답하고 히데요시는 울도록 만든다라고 답하며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에야스의 인내와 장기적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야스는 3살 때 모친과 강제로 헤어진 후 19살이 되어서야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살해 위협을 느끼는 인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노부나가의 명령대로 이에야스는 아내 스키야 마도노와 아들 노부야스에게 자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키야 마도노는 살해되었고 노부야스는 자결했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노부나가와의 신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노지의 변 이후 히데요시가 주도권을 잡자 결국 히데요시의 권위에 굴복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때가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최후의 승리 조건입니다. 둘째, 패배를 교훈으로 삼는 복원력, 똥을 지린 경험의 기록. 1572년 이에야스는 당대 최강의 무장이었던 다케다 신겐과의 미카타가하라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여 성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말 위에서 그만 실수를 범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 치욕적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일그러진 초상화 인상 찌푸린 상을 그리게 하고 이를 평생 곁에 두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실패를 숨기기보다 직시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패와 치욕적인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기록하며 이를 학습하여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셋째, 철저한 실리 추구와 관계 관리, 겸손한 2인자 역할.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에 오랜 기간 2인자로서 묵묵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히데요시가 죽은 후 천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임진왜란의 후유증을 정리하고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며 히데요시 가문의 안정을 돕는 듯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숙청할 명분을 차분히 마련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자존심을 버리고 강자 밑에서 오래 머물며 외부의 시선을 피하고 힘을 축적하는 와신상담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역량이 부족할 때는 강자에게 복종하며 실리를 취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넷째, 근검절약과 재정관리, 종이 한 장도 아끼는 구두쇠 원칙. 이에야스는 막부를 열어 권력의 정점에 오른 후에도 종이 한 장까지 아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약했습니다. 그의 검소한 습관은 에도 막부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훗날 대규모 토목 공사나 위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욕심을 절제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자람이 지나침보다 낫다는 경제관념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근검절약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준비합니다. 다섯째, 조직 관리와 시스템 구축, 견제와 균형의 원칙. 이에야스는 막부를 개설한 후 후다이 다이묘와 도자마 다이묘를 구분하여 영지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도자마 다이묘의 영지를 중요 요충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 중앙 권력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도로는 자신의 직할령이나 충성파 다이묘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다이묘가 성을 수리하거나 다른 다이묘와 자녀를 혼인시킬 때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산킹코타이 제도를 도입하여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오가게 함으로써 재정을 소모시키고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두어 반란을 억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족대 이동과 같은 행렬이 이어지면서 교통 및 화폐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권력의 분산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뛰어난 시스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섯째, 민심 청취와 여론 파악, 큰 귀의 원칙. 이에야스는 대의 큰 귀의 원칙을 강조하며 늘 민심과 여론 동향을 청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일반 백성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유지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치력을 위해서는 무력보다 백성의 지지가 중요하며 리더는 늘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민심을 늘 파악하고 이를 통치에 반영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습니다. 일곱째, 평화와 안정의 비전 제시, 260년 장기 집권의 기반. 이에야스는 천하 통일 후에도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운 통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무예뿐만 아니라 축성술, 토지 개발에도 유능했으며 에도 막부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난세의 종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척박한 땅이었던 에도를 개발해 지금의 도쿄로 발전할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는 메이지 유신까지 260여 년간 일본 사회에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새겨진 군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천하 통일이라는 단기 목표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시스템과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비전으로 제시한 전략적 리더였습니다. 이처럼 난세의 종식 후 무력 대신 평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조직의 목표를 재정립합니다. 참고문헌 김황식 일본인 88인의 이야기.